안녕하세요, 여러분. UMD의 바쁘다 마케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번씩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잘 하고 있는 재능 기부를 한번 어떻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나서 지금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재능 기부, 대입 자기소개서, 자소서, 꿀팁 방출, 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지금 고3 학생들이 상당히 과도기를 겪고 있어요. 계약도 되게 늦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해왔던 자기소개서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가끔씩 오고 또 지금은 좀 이번 주에 좀 꽤 많이 있었던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던 재능 기부, 물론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고려대, 연대, 이대, 그리고 각각의 그 서울권 대학, 그 다음에 뭐 지방의 국립대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그런 대학들, 뭐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도 필요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또 어, 취업 준비생들이 쓰는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모 증권 업계에서의 그 보고서, 그것까지 제가 직접 담당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리즈별로 해서 이 재능 기부를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자기소개서, 각 대상에 맞는 자기소개서 꿀팁들을 여러분들께 방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대입 자기소개서인데 고3들을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불안한 그런 고3들을 위해서 먼저 대입 자소서 꿀팁을 뭐 꿀팁이라고 하는 것보다 예전에 했던 것처럼 약간의 특강 정도로 해서 시리즈별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고3은 어떨까요? 자기소개서를 하나도 써보지 않은 학생들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나 언젠가 써봐야지 하다가 인터넷에서 갖고 온 그런 글들을 가지고 지금 조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 다니는 경우, 그 다음에 저처럼 자기소개서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으려고 준비 중인 그런 학생들,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성본 아니면 완벽한 그런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직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불안한 마음을 떨치시고요. 조금 조금씩 자기만의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가봅시다. 그러면 충분히 제출할 때까지요. 여러분들만의 그런 자기소개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꼭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소개서는요, 지금 당신, 지금 당신만의 자기소개서가 되어야 돼요. 김철수 씨의 자기소개서가 김영수, 뭐, 김미숙, 이런 분들, 다른 분들의 자기소개서랑 비슷하거나 누구라도 이런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자기소개서는 그닥 그렇게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자기소개서 프로젝트 고3들을 위해서 세 가지의 자기소개서의 기본적인 방법을 여러분들께 전합니다. 잘 들어보셨다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에 꼭 접목시키세요. 자, 첫 번째, 각 단락별로 에피소드를 정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냥 한 문제라고 해서 그 한 문제에다가 쭉 적고 해가지고 그냥 제출하다 보면 글자 수만 맞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선택할 그런 면접관들이 그 자소서를 보면서 무언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자기 의사 전달을 못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과목에 한 단락, 싫어하는 과목 한 단락, 내 꿈 한 단락 이렇게 적어 놓고요. 자, 고대를 가는데 내가 싫어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과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밝히고 싶어. 그러면 좋아하는 과목을 뒤로 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과목에 대한 단락을 그냥 빼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더 강조하고자 하는 두 번째 싫어하는 과목에 대한 설명을 맨 위에다 얹어서 그걸 통해서 강조하면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걸 그냥 단락별로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기소개서에 자기 마음을 담아서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께 반드시 강조하는 첫 번째 팁. 단락별로 에피소드를 반드시 구성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자소서의 핵심은 생기부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종합생활기록부라고 했는데요. 지금 생기부라는 그런 측면들은 자기소개서를 시작하는 그런 기본적인 은행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3학년이 돼가지고 1학년, 2학년에 어떤 활동들을 잘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함께 컨설팅을 딱 시작하게 되면 학생 생기부 하나, 선생님 생기부 하나 가지고요. 생기부 하나씩 넘기면서 검토합니다. 이때 독후감 경진대회 있었는데 독후감 대회 때 어떻게 2등 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처음에 기억이 안 나다가, 저 예전에 그때 그거 되게 걱정했어요. 책도 안 읽었는데 독후감을 쓰라 그래가지고요. 정말 밤새도록 써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기억을 되살려 가면서 생기부 안에서 쓸만한 내용들을 하나씩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생기부를 여러분들 중요시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2년 동안, 3년 동안 했던 그런 그런 일들 정말로 디테일하게 기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자소서의 핵심 모토는 무조건 생기부를 기준으로 해라. 그 다음에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쭉 읽어봐야 됩니다. 거기 안에서 과감하게 지울 에피소드들은 무조건 지웁니다. 그리고 살려야 될 건 반드시 표시해 놓고요. 그 에피소드에 스토리를 얼마나 입히느냐, 또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느냐, 그게 자소서의 성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자기소개서의 기초적인 그런 근원은 생기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결과물은 뭘까요? 자기소개서 자소서의 결과물은 반드시 면접이 돼야 됩니다. 자, 자소서를 봤는데 결석사항에 무단결석이 2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교수님이나 면접관이 무조건 물어보겠죠. 김철수 학생, 혹시 왜 이거 무단결석했나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요, 무단결석 안에서 생기부에서 무단결석이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심금을 울릴 만큼의 나한테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제가 어머니께 병원을 모시고 가고 하루 이틀 동안 그 병원에 있다 보니까 선생님께 연락을 못 드렸는데 무단결석이 됐다. 이 정도면 가정 환경에 쓸만한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냥 무단결석, 그냥 깜빡 자고 일어났는데 못 가서 그냥 무단결석 된 것 같아요. 이러면 자소서에는 쓸 게 없지만 면접 때 그걸 디펜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가지고 가야 되겠죠. 어떤 좋은 이유를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냥 늦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성실하지 않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일단 면접관이 궁금한 요소를 가지고 그 에피소드를 찾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소서의 핵심은 생기부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면접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죠. 자, 여러분들 1학년 때 몇 점 맞고 2학년 때 몇 점 받고 이런 것들은요. 생기부. 면접관 교수님들이 다 갖고 계세요. 근데 그걸 뭐 굳이 봐야 될까요? 자, 그런 성적이 왜 나왔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좋은 결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표현하는 게 자기소개서입니다. 김철수 씨는요, 남이 잠자는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만 공부해가지고 그 성적을 얻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과서에 나온 내용만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김철수 씨는 3시부터 5시까지가 가장 공부가 잘 되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강조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 또한 김철수 씨만의 자소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교과서를 보고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는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라면 그건 좋은 주제가 될 수는 없어요. 좋은 소재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생기부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에피소드를 확인하고요. 그 에피소드 중에 면접 때 궁금할 법한 그런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내 자소서에다 집어넣는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의 핵심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잡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의 자기소개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이기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고3의 대한민국 고3 학생들의 기본적인 자소서에 반드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저는 UMD는 암기도 가능합니다. 저는 성실한 학생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김철수 학생도 되고요. 김영수 학생도 되고 선생님이 맨날 이야기하는 박미숙 학생 모든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자소서의 내용이에요. 과감하게 지워야 됩니다. 선생님도 성실해요. 선생님도 성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공부하면요. 선생님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자기소개서를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자, 왜 성실하게 됐는지, 성실하지 않아서 엄청 엄마한테 맞아가지고 성실하게 됐는지,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안 했더니 남, 남, 남자친구가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안 만나줘. 이런 이유가 있던지. 그 다음, 암기한 답안이 운 좋게도 시험 문제에 나와서 그냥 그대로 썼더니 좋은 성적을 얻었는지. 그러한 어떤 특징적인 요소를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한순간에 그냥 생기부를 읽거나 그런 것들이 되면 안 되고요. 꾸준하게 어디 산책을 나갔을 때도 한번 자기 생기부를 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좀 적어보면 좋겠네. 이번 재능기부 대입자소서 프로젝트에는 아주 좋은 그런 문장들을 한 번씩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 문장을 그대로 쓰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 맞게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분명히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UMD는 분명히 좋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문제 한번 빨리빨리 이야기하고 갈게요. 1번 문제 뭐 나옵니까? 교육환경, 가정환경 이야기합니다. 저는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랐고 공무원 집안의 가정이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거 쓰지 마십시오. 왜 화목했는지요? 왜 풍요로웠는지를 쓸 거면 그렇게 하고요. 풍요로워서 자기가 뭘 잘했는지, 풍요로워서 모든 학원들을 다 다녔습니다. 쓰시려면 쓰세요. 가정의 어머니께서 정말로 편찮으셔서 언니가 모든 걸 담당해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만이 제 발전, 제 성공을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갑니다.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있네요. 자, 여러분들 그냥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나눔과 협력, 그 다음에 배려할 수 있는 기간이 됐던 거죠. 그렇게 쓰실 겁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배려, 나눔, 갈등 관리, 협력은요, 한 2단락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함께 했던 그런 어려움,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상황들이요. 그 다음 조별 과제를 했는데 정말로 말을 안 들었던 친구에게 자, 친구의 과제를 그냥 그대로 해줄 겁니까? 다 해줄 겁니까? 다 해줬다라고 자랑하시면요, 안 됩니다. 그 친구가 왜 그걸 해야 되는지도 설명하고요. 다양한 그런 회의를 통해서 그 친구가 우리의 일원으로 합류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세 번째 가볼까요? 교내 활동 세 가지. 자, 교내 활동 세 가지는요, 내 전공과 관련된 부분의 하나를 생각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 취미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공부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조합해 보시면 좋겠어요. 동아리 활동도 좋은데, 만약에 영문학과를 갔는데 영문학 관련된 동아리가 있다. 근데 그걸 연결할 수 있다라면 좋은데, 영어 동아리를 했는데 영문학과와 같이 연결을 할 그런 개연성이 없다. 그러면 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차라리 그냥 어떤 물리나 이런 과학 동아리를 갔는데 그 과학 동아리에서 영문 어떤 원서가 있어서 그 원서를 해석하는데 훨씬 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리고 나눠서 해석하면서 그걸 통해서 영어 실력이 향상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게 김철수 학생만의 그런 자소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대학의 포부가 있네요.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이런 거 나누지 않고요. 여러분들 그냥 대학 가면 근면성실한 학생으로 살아남아서 대학의 보탬이 되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쓰실 겁니다. 그렇게 또 그대로 쓰실 거예요. 네이버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자기소개서는 모두의 자기소개서가 되겠죠. 자기소개서만은 모두의 자기소개서가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UMD와 함께 UMD의 재능을 나눠보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문제들 하나하나씩 어떻게 쓰면 좋은지를 오늘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방송 보시면 꼭 시간에 맞춰서 한 번씩 보시면서 어떤 영상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독서가 있네요. 독서 감상문 어떤 책 쓰면 될까요? 막 이런 것들 질문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추천해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인문계라면 인문계 책 하나, 자연계 책 하나. 여러분들이 자연계라면 자연계 책 하나, 인문계 책 하나. 그 다음에는 우리 인성과 아니면 전체적인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인문학 강의나 인문학 콘테스트 같은 그런 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다양한 그런 그 책들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연결 방법은요. 가장 싫어했던 과목 있잖아요. 그 과목과 연결된 책을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UMD 선생님만 좀 많이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내가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더 공부를 해가지고 더 좋은 책들을 읽었다 이런 것보다는요. 내가 좀 쉽지 않았던 과학의 과정들을 잘 쉽게 공부하지 못해서 그 부분을 다른 책으로 커버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연계 학생들은 어떻게 적냐? 내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뭐 저스티스,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스님의 어떤 그런 기초적인 어떤 인문학 강의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나는 좀 공학도의 그런 마인드가 있는데 좀 인문학적인 그런 부분의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이 책을 선택했는데 정말 이 책을 읽었더니 마음이 좀 편하고 그리고 공학도로서도 좀 필요한 어떤 인간적인 면들을 좀 배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선생님, 제가 쓴 자기소개서와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쓴 자기소개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는데요. 앞으로도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봐 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이 되는 한 무조건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소통하고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내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면요. 나만의 자기소개서가 되고 절대로 모두의 자기소개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자기소개서 재능기부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좋은 그런 문장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